경기도 광주의 한 전원주택. 붉은 벽돌집 담장을 따라 자란 능소화가 활짝 피어 있었다. 햇볕이 잘 드는 마당 끝 작은 텃밭에선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그 옆으론 세탁된 이불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 집에는 70대 후반의 남편 최상수와 4년 어린 아내 김옥희가 함께 살고 있었다. 둘은 전직 교사 부부였다. 상수는 중등과학교사였고 오키는 국민학교 국어선생님이었다. 평생을 아이들 곁에서 보내고 은퇴한 두 사람은 자식들 곁이 아닌 조용한 교회에서 둘만의 노년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상수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오키는 늦은 아침 준비를 하며 창밖 햇살을 감상했다.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다. 오키는 식탁 위에 계란찜과 된장국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상수씨, 오늘 아침은 좀 간단하게 했어요. 된장이 너무 잘 익었더라고요. 하지만 상수는 조용했다.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한참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순간 오키의 손이 떨렸다. 장난이라기엔 그의 눈빛이 너무도 진지하고 낯설었다. 그는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낯선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뒤엔 자신의 이름을 또 잊었고 결혼 사진을 보며 저 여자 누구냐고 물었다. 오키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불을 깔고 누운 남편 옆에서 눈물을 삼켰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 더 이상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슬픔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걸까? 그는 그날 이후부터 종종 이상한 말을 했다. 자신은 평소보다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어디서 이 집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오키의 얼굴이 낯설다고. 오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혼란을 조용히 지켜보며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기억은 아주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오키는 평소처럼 된장을 덜어놓고 달걀 프라이를 만들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잊기로 했다. 피곤했던 거겠지. 일시적인 혼란일 수 있다. 이런 자기암시로 겨우 마음을 붙들었다. 그런데 식탁에 마주 앉은 상수가 또다시 그녀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 낯선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어색한 긴장과 설렘이 섞인 말투였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기억하지 못한 채 처음 보는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차 한 잔 같이 하실래요? 그 순간 오키는 엉뚱하게도 웃음이 터졌다. 웃으며 눈물이 났다. 마치 자신이 지금 아주 긴 연극을 보는 관객이 된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내도 결혼도 모른 채 그녀를 새로운 인물로 보고 사랑에 빠진 것이었다. 그날 오후 상수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오키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상수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 오키 씨,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사진을 내밀며 묻는 그의 눈빛에 오키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네, 알아요. 저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김오키예요. 그 순간 오키는 엉뚱하게도 웃음이 터졌다. 웃으며 눈물이 났다. 마치 자신이 지금 아주 긴 연극을 보는 관객이 된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내도 결혼도 모른 채 그녀를 새로운 인물로 보고 사랑에 빠진 것이었다. 그날 오후 상수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오키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상수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 오키 씨,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사진을 내밀며 묻는 그의 눈빛에 오키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네, 알아요. 저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김오키예요. 이제 상수의 하루는 늘 처음처럼 시작됐다. 아침마다 그는 낯선 여자처럼 오키를 바라봤고 매일 그녀에게 수줍은 인사를 건넸다.
날이 밝으면 그는 식탁에 앉아 똑같이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점심 무렵이면 어느새 그녀에게 빠져 있었다. 꽃을 꺾어오기도 하고 마당에서 같이 차를 마시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어느 날 상수는 오키에게 작은 종이약을 접어주며 말했다. 혹시 저랑 산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순간 오키는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결혼하고도 40년을 넘게 산 사람이 매일 새롭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는 자신을 아내로 기억하지 못했고 그녀는 그를 매일 남편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매일 고백을 받는다는 건 매일 잊힌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같이 걷던 길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또 물었다. 혹시 이 사람이 당신이에요? 오키는 웃었다. 그 사진은 언제 봐도 똑같았다. 흐릿하게 번진 빛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었다. 네,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날 이후 오키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결혼 후 처음이었다. 매일 화장을 하는 일은 상수는 언제나처럼 물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대사가 이제는 익숙해졌다. 고통스럽긴 했지만 익숙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그리고 오늘도 다시 사랑받을 준비가 되었어요. 처음엔 두려웠다. 남편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 하지만 그가 매일 차 한 잔 같이 하실래요? 라고 묻는 그 순간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매일 새롭게 사랑을 시작했고 그녀는 그 사랑을 매일 새롭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반복되며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오늘이 며칠째인지도 가물가물했다. 그가 건네는 폴라로이드 사진도 이젠 그만 좀 보여줬으면 싶었다. 기억을 잃은 건 그인데 왜 내가 매일 이별을 반복해야 하지? 하지만 오키는 그런 생각이 스쳤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걸 알기에 그녀는 오늘도 웃었다. 그리고 또다시 말했다. 네. 제 이름은 김오키예요. 반갑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창밖에는 작은 포도잎이 빗방울을 머금고 흔들리고 있었고 오키는 따뜻한 차를 데우며 간병인 서연을 마루로 불렀다. 서연 씨, 오늘은 된장국보단 유자차가 좋을 것 같네요. 괜찮으시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38배 여성으로 이 집에 온 지 2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부부의 삶에 감탄했지만 요즘 들어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상수는 거실 창가에 앉아 폴라로이드 사진을 들여다봤다. 문득 서연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 사진 매일 보시네요. 중요한 분이신가 봐요. 실례지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순간 상수는 또다시 오키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기억을 잃었다기엔 너무 자연스럽다. 눈빛에 당황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뭔가를 연기하는 사람처럼 정해진 역할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오키가 낮잠을 자는 동안 서연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다. 진한 잉크 냄새가 풍겼고 겉표지엔 희미하게 상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열어본 순간 서연은 숨을 삼켰다. 오키가 날 잊기 전에 내가 그녀의 기억이 되기로 했다. 그건 치매 환자의 흔들린 문장이 아니었다. 단정하고 의식적인 글씨, 고요한 절제, 그리고 매일 있었던 일을 섬세하게 기록한 사랑의 문장이었다. 그녀가 날 잊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매일 그녀에게 반해줄 거다. 그녀가 기억 못해도 난 사랑을 연기할 수 있다. 그것도 진심으로. 서연은 일기장을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간병인 서연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수의 일기장은 단지 관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매일매일의 오키가 있었다.
웃던 순간, 울던 밤, 그리고 이름조차 잊은 채 혼란 속에 떠도는 아내의 하루가 담겨 있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내가 자신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침에 나를 처음 볼 때 그 표정이 얼마나 두려운지 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다가간다. 낯선 사람이 아닌 처음 사랑하게 된 사람으로. 다음 날 서연은 용기를 내어 상수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건 다 알고 하신 거예요? 그는 웃었다. 마치 오랜 비밀이 들통난 걸 오히려 반기는 사람처럼. 그래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나를 잊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름부터 나중엔 얼굴까지. 이젠 나와 함께했던 모든 계절이 낯설 때요. 서연은 눈을 떨구었다. 감동과 경외,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가 처음인 척할 때 나는 그냥 따라가기로 했어요. 처음처럼 다시 고백하고 다시 설레고. 그렇게 매일을 처음처럼 살아주기로 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건 누군가의 병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의 방식이었으니까. 그날 밤 서연은 오키가 잠든 방 안을 조용히 정리했다. 침대 옆 탁자엔 상수가 매일 놓아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의 젊은 시절이 담긴, 그녀조차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서연은 조용히 그 사진을 바로 세워놓았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두 분은 정말 처음부터 평생을 사랑하셨네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오키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거실에서 은은히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상수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날 아침, 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서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던 순간 그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다. 서연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는 조용히 속삭이며 봉투를 오키의 침대 옆 서랍에 넣어달라고 말했다. 아내가 언젠가 읽게 될 그 편지를 조용히 남겨두고 싶다고. 그날 저녁 상수는 식탁에도 마루에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손엔 폴라로이드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서연이 가장 먼저 그를 발견했다. 작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방 안, 그는 잠들 듯 그렇게 세상을 떠나 있었다. 오키는 상수를 바라보며 물끄러미 앉아 있었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무언가를 알아채는 듯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덮었다. 그 손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도록 곁에 있었던 사람의 손처럼 익숙했다. 며칠 뒤 침대 옆 서랍에서 서연이 남겨둔 편지를 발견한 오키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오늘도 너를 처음 본 그날처럼 사랑했어. 내가 날 잊어도 괜찮아. 내가 널 기억할게. 상수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자식들은 멀리서 꽃을 보내왔고 이웃 몇 명이 조용히 절을 하고 돌아갔다. 오키는 말이 없었다. 모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침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협탁 위에 세워진 폴라로이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젊은 여인은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 가슴 한쪽이 살짝 저리도록 익숙한 느낌. 오키는 사진을 가슴에 가만히 댔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사람 참 따뜻한 눈을 가졌네요. 서연은 거실을 정리하다 벽에 걸린 액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빛이 바랜 채 세월을 품고 있는 액자. 닦아보니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수줍게 웃는 남자와 머리를 반묶음한 여자. 한눈에 봐도 젊은 시절의 상수와 오키였다. 그 사진은 처음 만난 날 학교 앞 골목에서 찍은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벽에 다시 걸었다. 그리고 오키를 불렀다. 혹시 이 사진 기억나세요? 오키는 다가와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잠시 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남자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날 참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그 말에 서연은 울컥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슴속이 뭉클해지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오키는 침대 옆 탁자에 편지를 다시 올려두고 잠이 들었다. 편지 위엔 한 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나는 오늘도 너를 처음 본 그날처럼 사랑했어. 감사합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매 드라마가 아니라 기억이 사라져도 끝까지 사랑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작품은 사라지는 기억 속에서도 매일 처음처럼 사랑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조용하지만 깊게 가슴 한복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늦가 기극장이었습니다.